다시 자 오늘부터 해서 이제 고등부 선행 오늘이 며칠이죠? 8월 4일이네? 8월 4일. 다시 말할게요. 저희 학원 방침상 오늘부터 아마 특강을 이제 그러니까 특강 끝나고도 마찬가지 고등부 선행을 좀 메인으로 할게요. 왜냐면 말했지만 2학기 내용도 끝났고 막 2학기 막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속 대비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뭐 복습은 시킬 건데 뭐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지 메인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말한 대로 아마 시험 앞두고 한 3주 정도? 내 생각에 4주는 너무 이르고 2주는 타이트하고 한 3주 정도 어때요? 3주 전에는 스탑을 하고 저희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기말 준비하다가 또 시험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돌아오는 거야. 돌아와서 또 이어서 하고 해서 지금 계획은 모르겠어. 여기서 학생이 더 많아지거나 뭐 좀 이렇게 되면 바뀔 수 있긴 해요. 근데 당분간 둘이서 하면 아마 너 입장에선 좋을 거라는 거야. 왜냐면 맞춤형이죠. 뭐 이 과외 같은 거야. 과외를 하면 이런 느낌일 건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교재 2권을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은 혹시 제가 오늘 교재도 드렸잖아요. 이제 책 한번 이름 보시면 요 이제 베이직 센이라는 책이 있죠. 좀 씌워졌네. 베이직 센. 그리고 라이트 센이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여기 센이라는 책 들어본 적 있어? 센. 사실 중학교 책도 있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는 센은 저희 그 센 연산 그 센이.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사실 센이 더 유명해요. 엄청 유명한 책이고 심지어 제가 어릴 때도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생 때 책을 썼어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책인데 아무튼 이 책 2권 쓸게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말하면 제가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개념 설명을 할 때는 이 베이직센이라는 책을 쓸게요. 이 책 한번 넘겨보시면 알겠지만 이 책은 약간 계산 반 기본 그러니까 대표 문제 반 이렇게 좀 반반 섞인 책이야. 특히 저는 알죠. 수학에서 계산을 엄청 중요시합니다. 계산 연습을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은 약간 유형책이다. 유형책입니다. 계산도 있지만 거의 유형책이라서 숙제용도 혹은 제가 이 책 풀다가 넘어갈 거예요. 왜 이 책에 없는 유형이 나와. 넘어가서 맞춰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책 2권을 쓸 거예요. 지금 좀 천천히 하면서 이 책 2권을 내년도 한 2월까지 겨울방학까지 쭉 이어쓸 거고 만약에 뭐 계속 모르겠어요. 둘밖에 없어가지고 너가 잘 따라와서 잘 뭐 되면 뭐 책도 쓸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너가 이제 하기에 따르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오답 같은 것도 이제 미리미리 써오셔야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어쩌면 이제 가장 큰 변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민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해도 되는 상황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수업하는 거 보면서 좀 많이 감동도 받고 얘가 좀 뭔가 바뀌었구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적 있나요? 우리 보통 그동안은 중학교 이렇게 내용까지는 보통 우리 순서가 숙제 해오잖아. 오면 보통 오자마자 뭐 하죠? 오자마자 채점하고 질문 받고 오답 작성을 해요. 그치? 근데 제가 이 말 아마 한 적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 고등학교 내용은요. 양이 없었다고 했지. 진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책이 딱 보시기에도 뭔가 물론 뒤에 그 해설지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게 애초에 양이 좀 많아. 보면 그러니까 물리적인 양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해. 첫 번째 어려운 뭐냐면 중학교만 생각하다가 아니란 거지. 나 100점 나오는데 하다가 딱 봤는데 왜 이렇게 좋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1차 개봉.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도 말했지만 그렇게 막 단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업 자체가 솔직히 말하면 중학교 수업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냥 좀 그냥 편해요. 솔직히 말하면. 뭐 내용도 별로 없고. 근데 고등학교 수업은 저도 각 잡고 준비하고 되게 이렇게 좀 타이트해, 진짜. 이 말을 왜 하냐? 자,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분간. 너가 고등학교 교재 활동하면요. 제가 혹시 오늘 드린 책 보면 좀
달라진 거 없으세요? 그동안에 그 메인 게 뭐 있어요? 그 책 뒤에 안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안 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어떤 의미로 안 봤냐면 크게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제 숙제를 하실 거잖아. 하시고 나서 기존과는 다르게 할게요. 이 책 하는 동안은 물론 제가 중3도 복습할 때는 그냥 기존처럼 할게요. 근데 이 책 할 동안은 이제 대신에 너가 잘 따라와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또 만약에 뭔가 삥끗거리면 진짜 의미가 없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 명심하시고 다시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와서 채점하는 시간이 아깝다는 거야.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실제로 지금 고등부 수업은 그냥 답안지를 안 걸어가면 써라. 선생님 만약에 보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했잖아. 고등학교부터는 사실 이 답안지를 보고 한다는 개념 자체가 웃기게 돼요. 왜냐면 그래서 뭐 할 건데? 보고해서 맞추면 뭐 기분은 좋나? 그러니까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런 이유도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너가 이제 이 책이니까 아무튼 어려운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럼 사실 답안지가 원래 어떤 의미인 줄 알아? 이 해설지가 보이는 것들.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는 솔직히 말하면 해설지라는 거를 너가 막 이런 것도 아니긴 해.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해설지가 원래 무슨 역할이다? 풀려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티칭, 그러니까 튜터. 그러니까 어쨌든 나랑 같은 역할이야. 해설지가. 초보해설지 많이 보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거랑 너네랑은 좀 차이가 있어. 나는 이제 해설지 정말로 나를 도와주는 거야. 가끔 저도 문제를 풀었지만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게 맞는 방법인가? 그럼 해설지를 봐. 그럼 거기에 뭐 새로운 방법이 써 있으면 저도 배우는 거야. 뭐 이럴 수 있네. 이제 하나 습득을 하니까 그런 용도로 쓰면 되게 바람직한데 알잖아요. 중학교 때는 왜 걷는다고? 근데 이게 말은 참 좋은데 현실은 달라. 특히 뭐 중학교 막 1, 2학년 꼬맹이들 알잖아. 하고 이제 이래 버리면 이게 뭐 의미가 없게 되는 거지. 근데 나는 이제 너한테 이제 말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솔직히 한 얼마 전까지만 좀 솔직히 반반이었거든. 이거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시간 걸리더라도 그냥 학원에 와서 기존처럼 채점을 하고 그렇게 해도 되긴 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거기서 소모되는 어떤 시간이 있어. 그거는 당연히 부인할 수가 없고 소모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는 너를 믿고 요청을 드릴게요. 자, 다시 오늘부터는 이 책 풀 때만큼은 첫 번째 문제를 푸세요. 똑같이 기존처럼. 그 두 번째 답안지를 드릴 테니까 펴서 채점도 해주세요. 똑같이 하면 돼요. 정답 쓰시고 채점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실 근데 이것까지는 내가 바라지는 않는데 너가 만약에 좀 욕심이 더 난다면 우리 이제 오답 쓰는 거 있잖아. 그것도 채점을 했으니까 집에서 뭐 해설지를 참고하든 혹은 오답을 써와도 괜찮은데 이것까지는 안 봐요. 근데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채점을 해보라는 거야. 채점을 해서 학원에 오잖아. 그 딱 오자마자 딱 펼쳐. 그래서 저는 뭐 받을 것 같은지. 너가 틀린 문제 중에서 뭐 질문할 것도 있을 거잖아. 바로 만드는 거야. 바로 설명합니다. 이거 설명해줘. 그러면 질문이 끝나. 그러면 이제 기존처 오답을 쓰면 되는 거야. 이러면 확실한 건 뭐냐면 시간이 최소한 1, 20분은 절약이 돼요. 그 채점하는 시간도 절약이 되면서 되게 좀 템포 있게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지. 제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까 하는 게 너의 생각을 하는 거야. 이 방법에 대해. 그래서 어쩌면 이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이 방법을 쓴다는 말은 내가 너를 믿고 가는 거니까 너도 어쨌든 뭐 그러지 않겠지만 그런 유혹이 들더라도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너가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말하잖아. 나는 차라리 사람 자체가 숙제를 안 해왔다? 아까 남은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오답을 좀 덜 썼대. 숙제를 안 해도 하고 가면 되고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걸로 막 싸우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너가 안 해오면 이게 수학이랑 과목이니까 또 영향을 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라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를 믿어줘. 나는 숙제를 주더라도 너가 못할 양은 안 줄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직 8월 달이면 엄청 이른 거야. 늦은 거 절대 아니고 이른 거라서 지금 나는 너한테 원하는 거는 뭐 내용은 내용이지만 특히 이제 내가 좀 이 책을 빨리 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긴 하거든. 좀 초반부 내용들을 좀 여러 번.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타이밍에 책을 스탑하고 복습을 좀 시킬 때가 있을 거예요. 더 안 나고. 왜냐면 좀 앞부분 내용을 좀 여러 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오히려 이 책은 뒤로 갈수록 쉬워요. 앞부분이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네가 연습할 게 많아. 그래서 나는 그 연습을 좀 시켜주겠다는 그런 의미니까 잘 따라오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이렇게 할까요? 당장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그래서 다시 말할게. 오자마자 바로 질문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은 안 써오더라도 채점을 해보라는 거지. 그리고 오자마자 질문할 수 있게 질문 정도는 준비해줘. 딱 보시면 알잖아.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 이거는 이거 뭐지 질문. 그러니까 그걸 구분해서 오시면 바로 도와줘요. 저는. 그리고 나서 오답 쓸 시간 줄게. 바로 써보시고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더 궁금한 거 없으시면 이제 책 한번 가서 지금부터 뭐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일단은 베이스에는 항상 별말이 없으면 베이스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기. 고등어 치킨. 두근두근. 스탑! 못 참죠. 제 스타일이죠. 못 참습니다. 구경도 가자. 우리 뭐 배우는지. 자, 질문. 자, 여기 이제 이번 공통수학 1이라고 해서 1학기 책입니다. 놀랍게도 이 내용들이 다 1학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1학기가 아니에요. 한 학기 내용인데 이걸 너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쪼개서 보실 거라는 거예요. 딱 보기에 양이 되게 많죠. 참고로 이번 3학년 2학기는 단어 몇 개였죠? 우리 단원이 좀 3개였거든요. 1단원 삼각비, 2단원 원, 3단원 통계. 여기 몇 개예요? 그냥 딱 봐도 내용이 엄청 많다라고 느껴질 거야. 그래서 되게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근데 내가 이 말을 한 적 있을 거야. 내용이 많지만 또 막상 들어보시면 너가 아는 거를 참고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럴 때는 쉬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지금부터 공감이 안 되면 수학이 힘들어지는 것이고 또 공감되면 쉴 때 쉬고 할 때 하고 하면 이만큼 나와 있지만 생각보다 압축이 될 거라는 거예요. 먼저 드리고 자 읽어볼게요. 자 일단은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 하시게 될 내용 이제 일단은 제목 여기 뭐라고 써있니? 다음식 뭔지 알죠? 우리 맨날 다음식이잖아. 뭐 1차식, 2차식, 뭐 다음식입니다. 실제로 여기 보시면요, 너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뭐 연산이 뭔지 알죠? 우리 다항식끼리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막 해봤잖아. 그리고 연산 같은 거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약간 추가되는 연산이 기억나? 중학교 때는 근데 나눗셈은 잘 안 해.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많이 하는데 나눗셈은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항식의 뭐랄까 필기 굳이 하자면 나눗셈 이 약간 좀 이제 수면 위로 쭉 올라옵니다. 얘를 좀 메인으로 좀 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 나눗셈과 이어지는 내용으로 밑에 보시면 이 내용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혹시 우리 나눗셈 하면 나머지 생기는 거 아세요? 목과 나머지 그 나머지 그래서 이 나머지 관련해서 뭔가 또 할 말이 있어요. 뭐 그런 파트입니다. 뭐 자세히는 안 할게요. 그리고 반가운 친구 일단은 마지막에 인수분해. 우리 이번에 1학기 때 뭐 배웠어요? 뭐 기억나는 뭐 완전 제곱식 크로스 합치라 세 가지 배웠잖아. 한 10개 추가됩니다. 한 10개 추가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부한. 근데 감사한 것보다 심지어 저랑 있으니까 제가 아마 이런 복수의 공식, 인수분해 할 때 강조했던 포인트가 몇 개 있을 거예요. 뭐 가령 예를 들어 뭐 구조라는 말도 썼었고요. 뭐 좀 외울 때 그런 말을 너가 숙지하다면 비슷하게 하면 돼요. 한 10번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제가 미리 말하면요. 제가 아마 요 1단원 내용들을요 좀 반복 복습을 좀 시킬 예정이에요. 몇 번. 그러니까 아마 제가 인수분해까지 끝나고 나면요 미리 말하는 거야.
제가 진도를 더 안 나가고 한 일주일 정도 혹은 좀 잠깐이라도 요 내용들을 복습을 좀 아마 시킬 예정입니다. 왜냐면 사실 여기는 봐봐, 너 알잖아. 인수분해는 결국 뭐냐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 뭐 설명이라는 게 딱히 없고 그냥 나왔을 때 할 수 있냐고 중요하거든. 이해돼? 근데 우리가 사실 말하자면 중3 1학기 때는 꼴랑 몇 개밖에 없다고. 근데 여기는 10개가 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숙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정성을 들여야 돼요. 진짜 여기는 좀 정성 들여서 이렇게 너가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파트라서 미리 말합니다. 이제 좀 지겨울 수 있어요. 계속 근데 결국은 지겹게 해서 마치 9구나 7, 8에 잘하잖아. 왜 잘하냐고. 그거 배울 때 기억나니? 정말 옛날 때 지겹다고 했거든요. 노래도 보잖아. 이는사 노래까지 부르면서 지겹도록 하니까 의견이 잘 나오잖아. 여기가 딱 그래야 돼. 못생긴 것이 다 그냥 지겹도록 해서 연습해서 훈련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일단은 다 하시고 이 끝나고 나면 이제 2단원 제목이 바뀝니다. 두 번째 뭔가 색깔이 있는데 자, 방정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이거 한번 얘기한 적 있나? 복소수라고 해서 요게 새로운 숫자예요. 다시 우리 중3 1학기 때까지 배운 숫자가 자, 너가 알고 있는 제일 큰 수가 뭔지 아세요? 이제 1학기 때 무리수를 배우면서 유리수하고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리얼 넘버, 실수라고 해요. 리얼 넘버. 더 큰 수입니다. 실수보다 위의 수가 있어요. 제가 아마 뭐 허수 이런 말 한번 말한 적 있죠. 근데 여기서 그 말이 나와. 이 단어는 바로 처음에 옵니다. 허수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나 거의 안 하잖아. 미리 말할게. 보기에 따라 무리수가 더 쉬워. 그러니까 얘가 좀 많이 쉬운 추석해요. 무리수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근데 무리수 쉬웠잖아. 더 쉽다고 하면 말 다 했죠. 그래서 되게 짤막하게 잠깐 나와요.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이제 새로운 수를 안 배워. 끝입니다. 물론 더 큰 수는 있어요. 대학교는 가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자, 이거 우리 아는 말 아니에요? 언제 배웠어? 이번에 그 중3 1학기 때 뜨겁게 배웠잖아요.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래서 그때 배운 것들에서 뭔가 이제 추가가 되고 혹은 제가 혹시 이 말 했던 거 기억나?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2차 방정식을 배워도 그 당시에는 근을 구하는 게 목적이고요. 2차 함수도 뭐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잖아. 이 말 기억나? 우리 이거 판별식이잖아. 참고로 판별식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5번에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나오게 돼요. 공식적으로. 근데 그때 내가 무슨 말이냐면 고등부 컨셉은 뭐다? 근을 그러니까 안 구하고 뭔가를 할 수 없겠냐는 거지. 다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있다는 걸 이제 여기 두 번에 걸쳐서 쭉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내용은 너가 기존에 알고 있는 내용에 좀 플러스가 되는 그런 느낌이라도 들어보시면 판별이 하잖아. 그런 느낌으로 몇 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요 내용 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는 너가 이제 그동안 본 적 없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뭐 3차 방정식, 뭐 4차 방정식 이런 것도 배우고요. 그리고 너가 이미 배운 것 중에 연립 방정식 배웠죠. 연립 방정식을 또 좀 더 추가로 배워요. 좀 새로운 상황에 대한. 그리고 여기 안 또 나오는 내용 중에 혹시 절대값이라는 기호 왔어요? 절대값. 또 이렇게 쓰는 게 절대값이잖아. 이 절대값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준. 그러니까 뭐 절대값 방정식이라 불리는 아무튼 뭐 이런 식도 우리가 이제 다뤄볼 예정입니다. 정말 그대로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인데 또 막상 들어보시면 미리 스포하면 요 내용 걸 또 좀 이용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공들이는 게 다 써먹어 어떻게 가서 그래서 좀 공을 드릴 거예요. 요거 잘하면 뭐 금방 갑니다. 연립도 너가 아는 가관법, 대입법 돼요.
거기다가 좀 추가가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재밌네요. 제목이 뭐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보통 알죠? 함수, 방정식, 부등식 그러면 3 기다려요. 단어 보고 있어요. 그 부등식에서는 1차 부등식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중2 때 배우는 내용인데 사실 여기 좀 제목은 이런데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이때 배우는 게 이제 연립부등식을 배워요. 연립부등식의 내용을 좀 잠깐 아마 할 거예요. 연립이란 말을 저희가 방정식만 쓰는 게 아니거든요. 부등식도 써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나? 드디어 나왔네. 2차 부등식. 이 지금 나옵니다. 재밌죠? 우리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는 언제 배웠죠? 근데 왜 얘는 지금 나오냐?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랑 방정식과 다르게 얘는 좀 난이도가 있어서 지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여기 안 써있지만 하나 추가로 배우는 게 이것도 배웁니다. 절대값 부등식도 배워요.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는 절대값이라는 게 좀 많이 나와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근데 겁먹지 마. 절대값 푸는 문제들은 다 기본 전략이 좀 정해져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 숙지하면 되고. 그리고 자 이제 네 번째 왜 이렇게 많냐? 비당하잖아.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방심하지 말고. 네 번째는요. 약간 사실이 어쩌면 여기 4번, 5번부터는 좀 내용이 간단하면서 막 양도 많지 않으면서 이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 몇 가지가 소개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제목에 써있네요. 아마 처음 들어보죠? 순열과 조합 이라는 내용이에요. 혹시 그러면 이 말은 처음 듣는데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경우의 수. 그런 거 기억나? 주사위 던집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2의 배수가 나오는 거 몇 가지냐 이런 거 있잖아. 경우의 수에서 확장되는 확장판. 그리고 말하자면 순열법이 뭐냐면요. 비유하자면 아이템, 도구야 도구.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사실 이런 아이템은 안 배웠잖아. 그냥 세서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약간 잘 세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도구. 그래서 도구 쓰임새라든가 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그것들을 쓰면 되는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마지막. 자, 마지막 제목은 뭐라고 써있니? 행렬. 이게 이거래. 이게 사연이 있어요. 행렬이 참고로 작년도 고등학생까지 행렬을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개념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는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빠졌어요. 이게 아예 그냥 고등부 내에서 빠졌다가 올해 간만에 들어왔어요. 이게 간만에 딱 추가가 된 거예요. 행렬이. 근데 추가되면서 너무 많이 빠지고 추가가 돼가지고 이번에 시험 봤잖아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좀 했는데 진짜 어려워요. 얘는 진짜 쉽고 그냥 진짜 좀 한 일주일 별로 안 걸려요. 슉 넘어가는 그런 파트라서 행렬. 영어로 이제 매트릭스라고 불러요. 매트릭스라고 부르고 혹시 근데 행렬은 처음 보는데 행이라는 말, 열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줄을 쓸 때 이렇게 애들이 줄을 쓰잖아요. 이런 거를 행이라고 해요. 행. 그럼 얘는 지금 몇 행이에요? 행이 몇 개 있어요? 이게 이런 걸 이제 원래 그러니까 행이란 말은 제가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이렇게 이런 걸 가로를 행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행보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열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 행 몇 열이야? 그러니까 이미 이거 이해하면 한 절반 끝난 거야. 그러니까 행렬이 이런 거를 해요. 얘네들 막 숫자 가지고 막 이 짓을 해요. 막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행렬. 그래서 이제 행렬이라고 해서 아무튼 잠깐 나오는 내용인데 얘는 그냥 어렵지 않다. 그만 말씀드리고 여기까지가 1학년 1학기분이에요. 그리고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해하실까봐 쌤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대략 어느 정도예요? 약간 학교에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보통은 짧으면 이 정도.
길면 여기까지. 약간 이 정도예요. 중간고사 시험 보기가. 그래서 좀 잘 따라오시면 생각보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막 엄청 새로운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이미 들어보고 있는 것들인데 뭐가 추가가 돼요.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다음 주. 자, 이제 5개만 하면 돼. 5개만 하면 됩니다. 다음 장이 이제 다항식.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제 여기부터가 오늘 내용 시작인데,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근데 당장 위에 보니까요, 뭔가 많이 봤던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자, 위에 한번 읽어보시면, 자, 그리고 또 둘밖에 없으니까 너가 알면 그냥 좀 빠르게 넘어가는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 다항식에 대한 일단 용어가 나와요. 질문해볼게요. 혹시 항이란 말 아시나요? 그 항이란 말 있잖아. 그리고 혹시 항마다 차수란 말이 있는가 아세요? 몇 창 이런 말. 그리고 혹시 다항식 전체에도 차수 있는가 아세요? 우리가 몇 차씩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개수란 말 혹시 아세요? x의 개수, y의 개수, 이런 개수란 말. 마지막으로 동류항이란 말 혹시 아세요? 이미 다 아신대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제가 오른쪽에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 드릴 테니까 한번 복습 잠깐 하고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잖아. 자, 한번 맞춰보세요. 자,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하나 더 플러스 3x까지 한번 써볼게요. 지금부터 이미 아시겠지만 또 한번 뭐 제 성격 알잖아요. 한번 털어봅시다. 자, 먼저 질문. 여기 항이 지금 몇 개야? 네. 그죠? 우리가 이제 항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뭐다? 여기 각각을 말하는 거 항 4개인데요. 두 번째. 그럼 자, 질문 볼까? 이 항의 차수 얼마예요? 요거 2창. 자, 보통 어디를 보냐면 요 문자 위에 있는 여기를 보시는 거 맞아요? 다시 여기 있는 요 항의 차수는 얼마예요? 1. 여기 1이잖아. 그럼 자, 말 나온 김에 이거는 차수 얼마인 줄 알아? 1. 얘는 1은 아니고요. 얘는 굳이 말하면 상수항은 0차. 써줄까요? 얘는 2차 항이고요. 다시 얘는 1차 항이고요. 상수항은 굳이 말하면 0차입니다. 요게 이제 방금 말했던 항의 차수란 말이 뭔지 알겠죠? 그럼 질문, 그 다음 질문은요. 이 식 전체는 몇 차인 줄 알아요? 2차. 왜 2차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2차식이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놈을 보통 따라간다. 여기 써있네요. 차수가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차수를 말할 때는 구분을 해야 돼요. 항에 관한 차수인지 식에 관한 차수인지 구분합니다. 그리고 자, 개수란 말. 자, 가볼까요? 자, 그럼 질문. 자, 여기에 있는, 자, 도와줘. x제곱의 개수 얼마예요? 1인가요? 자, 개수란 말은 뭐다? x제곱의 개수.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개수가 얼마예요? 있다. 다시 한번. 자, 얘 개수 얼마야? 얘 개수 얼마예요? 마이너스까지 같이 말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볼까? 얘 개수 얼마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몰랐으면 이제라도 아셔야 돼요. 사실은 놀랍게도 이 모든 내용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용어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동류항. 혹시 이 시간에 동류항 들어있는 거 아세요? 누구랑 누굴까?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네 둘을 묶어서 쓸까요? 동류항이라고 해요. 그럼 혹시 수학에서 말하면 동류항의 원래 뜻은 뭔지 알아요? 동류항이 뭔지 아세요? 저 여러분들 친구라고 표현하는데 동류항은요, 밑줄 한번 쳐볼까? 특정항의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나타납니다.
약간 좀 별로네. 자, 써드릴게요. 동류항이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가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문자가 같아야 돼요. 중요한 거 칠게요. 두 번째는 뭐도 같아야 돼요? 차수도 같아요. 이런 항을 저희가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동류항이 필요한 이유, 더하기 빼기 할 때 동류항기를 할 수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필요하다는 거지. 자, 그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은 여전히 쓸 거니까 한번 오랜만에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내용은 약간 이번에 좀 신상이라고 봐야 되나? 이 내용은. 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2번에서는 읽어보시면 다항식의 정리 방법이라는 내용이거든. 제가 보통 수업 시간에 정리라는 말 되게 강조하는 거 아세요? 정리 이런 말. 자, 이제 우리가 사실 너가 그동안 뭐 문제집 이런 데 정리가 되어서 나오는데, 자, 역시나 여기 밑에 공간, 요쯤에 공간이 있죠. 거기다 또 하나를 해보시면 별거 아니긴 해. 한번 간단하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부터 너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해드릴게요. 갑자기 좀 불편하게. EX 제곱 더하기 3X 세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4X. 혹시 마음 불편하세요? 왜 불편하죠? 그러니까 뭔가 차수가 좀 뒤죽박죽이란 말이에요. 그게 불편한 거죠. 이유는. 다시 사실 너가 그동안 이런 시중에 파는 교재에서는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와? 좀 예쁘게 정리가 되어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너가 이번 페이지 밑에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이랬을 때 어쨌든 제가 하는 말 중에 사실 정리라는 거는 사실 되게 저는 이런 말 되게 좋아하잖아. 당연히 정리를 하는 거긴 해요. 습관이 되는 건데, 근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정리하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에 대해 잠깐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럼 혹시 한번 해볼까? 너가 그동안 많이 봤던 방법대로 한번 정리해 보실래요? 그럼 얘 한번 도와줄래? 자, 첫 번째 방법. 자, 너가 한번 정리해봐. 어떻게 정리할까? 4x 세제곱 아하, 더하기 2x 제곱 아하, 더하기 4x 아하.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실제로 저도 이걸 좋아하고 앞으로도 이걸 권장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도 혹시 있는가요? 거의 본 적은 없겠지. 어떻게? 반대로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자,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2x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세제곱. 요렇게 정리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거의 못 보지 않았어요? 거의 못 보긴 해. 저도 뭐 잘 못 봤지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지. 지금부터 이 두 가지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위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기 1번에 무슨 차순 써있니? 내림차순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럼 질문. 너가 보기에 빨간색은 내림차순일까? 오름차순일까? 자, 얘가 내림차순이에요. 색깔 맞춰드릴게요. 내림차순이 이겁니다. 다시 밑에 있는 게 잘 안 쓰는데 오름차순 정리라고 불러요. 쌤 잘 이해가 안 돼요. 봐봐, 우리 혹시 내려간다는 말 알죠? 내려간다는 말. 내려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보다 내림차순 정리는요. 여기에 있죠. 차수가 어떻게? 높은 것에서 어디로? 낮은 순서로 가는 걸 말해요. 자, 지금 봐봐. 얘 지금 차수가 몇 차야? 3차 얘는? 1차 얘는? 0차 0차라고 있어요. 내려가는 방법인 거지. 여기서 볼까? 3, 2, 1, 0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려가는 흐름의 방법인 거예요. 그 반대로 오름차수는 뭘까? 차수가 어디서부터? 낮은 것부터 높은 순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말이잖아요.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아파트를 떠올려. 아파트에서 계단 타고 올라가는 느낌인 거야. 써줄까요? 올라가는 느낌. 0, 1, 2, 3 이렇게 올라가는. 실제로 보시면 0차, 1차, 2차, 3차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개인적으로 이제 권장사항은 자 다시 둘 중에 뭐를 보통 더 많이 쓴다. 쓸까요? 약간 권장. 왜냐면 모든 책이 다 이렇게 쓰고 있잖아. 우리가 거스를 이유가 없어. 대세를 따라가는 거야. 내려가는 게 저도 소화하고 너도 좋아하면 되고 앞으로도 말하지 않아도 내려가시라는 거예요. 정리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번 페이지는 뭐 이런 페이지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밑에 내려가시면요. 이게 좀 중요할 때가 있는데 여기가 좀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자에 대해서라는 말을 좀 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쓰는 말 중에 주인공 문자라고 좀 불러요. 다시 항상 너가 앞으로 이제 고등부 수업 할 때는요 문자가 여러 개만 나와요. 항상 뭘 체크하냐면 누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인공이라고 부를게요. 누구에 대해서인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다시 엄밀히 말하면 봐봐 이 빨간색은 지금 내림차순이잖아. 누구에 대해 내림차순인 줄 아세요? 지금 문자가 뭐예요? 문자가 다 뭐예요? 얘는 사실 X밖에 없잖아. 밑에 문제 보면 막 X랑 Y랑 G랑 막 섞여 나온다는 거야. 그때부터는 누구에 대해서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얘는 지금 누구에 대한 내림차순이야. 자, 앞으로 이거를 부르는 정식 명칭은요 그냥 내림차순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건지를 꼭 알려줘야 돼요. 써볼까 한번? 얘는 지금 X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인지가 이게 좀 중요하다. 고등부 수학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다시 중학교까지는 솔직히 유용하고 문자가 많아야 그냥 하니까 막 하나밖에 안 나 사실 거의 X 하나. 근데 고등부는요 심지어 막 3개가 있거든요. X, Y, Z. 이해도? 바로 세팅해놨어요.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인지 한번 체크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내려간다 라고 이해하는 거예요. 자, 밑에 관련 문제 보세요. 예를 들어 왼쪽 밑에 1번부터 4번까지 보이세요.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당장 바로 밑에 문제 보시면 누구에 대한 이런 말 보이세요? 하나 없는데요. 네. 다시 몇 글자인데 그거 하나만 보시면 이거 만약에 좀 빨리 끝나면 아까 오답만 마저 쓰고 마무리합시다. 지난번에 했던 거랑 이어지는 내용이라서 들어보시면 뭐 별거 아닐 겁니다. 자, 윤정아, 요거 하면 내가 도와줘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자, 봐봐. 얘네부터 지금 바로 뭐가 나오냐면요. 뭐가 나오냐? 그러니까 요게 제가 쓰는 말인데 주인공이라고 표현할게요. 써줄까? 주인공 문자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뭐다? 다음 식의 차수를 구할 건데 누구를 주인공으로 한다고? 그럼 너들이 지금부터 X만 보여. 크게 보여. 밑으로 한번 써볼까? 자, 요거가 X죠 지금. 그 다음에 여기 X 들어있네요. 여기 X 있네요. 또 여기 X 있네요. 여기 X 있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를 주인공으로 하자는 거야. 그리고 여담인데 자, 이것도 앞으로 하나 기억해야 돼요. X가 주인공이다라는 말은요. 그럼 저기 있는 Y는 뭐가 되는 줄 아세요? Y는요. 쓸게요. 숫자처럼 취급이 돼. 그러니까 너 혹시 아는 말 중에 상수라는 말 혹시 아세요? 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이런 말 알아? 문자는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변수라는 게 있고 상수라는 게 혹시 있는 게 아세요? 변수와 상수의 차이가 뭐예요? 상수는 딱 보이는. 그러니까 상수는 맞아. 이게 문자인데 숫자 같은 거. 딱 정해져 있대. 변수. 변수는 그 약간 그러니까 뭔가 그쵸 뭔가 x 값이 바뀔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x에 대한이란 말은 x가 지금 변수라는 얘기예요.
y는 뭐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암묵적인 룰이 아까 수학에서는요 문자가 일어나잖아. 그래서 얘를 잘 보는 거야. 지금 누가 변수냐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만큼 x가 변수고 y는 숫자 같은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질문. 다항식의 차수. 자, 위에서 복습하고 내려왔잖아. 보통 다항식의 차수는 누굴 보라고 했죠? 그럼 얘 지금 가장 크게 누구예요? 그럼 이제 얘는 3차다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3. 그러니까 숫자만 쓸게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을 잘 보시라 그 말인 거야. 내가 걔를 통해서 걔로 가겠다는 거야. 그럼 한 번 더. y에 대한 다항식의 차수는 얼마일까요? 4. 그렇지. 이제는 반대로 y가 눈에 보여야 돼. 그 제일 큰 놈 얘잖아. 얘는 y에 대해서는 4차가 된 거야. 그러니까 재밌잖아. 같은 식인데도 보다. 같은 식인데 x로 보면 3차가 되고요. y로 보면 4차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이어서 3번 문제. 그럼 x에 대한 역시나 또 주인공 정해졌네요. x에 대한 3차 항의 개수가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혹시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마이너스. 맞습니다. 봐봐. x에 대한 3차항이란 말은요. 합치면 이거야. x 3제곱을 말합니다. 이거의 개수니까 여기서 자, 개수는 마이너스 포함하는 겁니다. 부호까지도. 풀 수 있겠어요? 한 번 더. 자, x에 대한 자, 이번에도 x입니다. 자, x에 대해서 이 친구랑 동류항 혹시 있을까요? x제곱 y. 맞아요. 정확하게 이해했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말이죠. y는 숫자 같은 거야. 자, 마인드 컨트롤 하세요. y 숫자다. 그래서 얘랑 동류항이니까 문자랑 차수가 같은 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바로 첫 문제부터 문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주인공을 잘 봐야 돼. 자, 이어서 밑에 있는 5번, 6번. 아까 해봤죠?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늘은 많이 안 할게요, 진짜. 많이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전 절대로 지금 너한테 막 급하게 해서 기죽일 이유도 없고, 그냥 나는 철저하게 그냥 딱 너를 훈련시킨다는 마음으로 필요한 복습 많이 할 거예요. 진도 안 배워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지 않아. 자, 해봤어? 자, 얘 아까 말했지만, 자, 역시나 얘 한 번씩 해야 돼요, 지금. 주인공이 누구라고? x. 근데 그거 알아? 사실 지금 이 문제는 문자가 몇 개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럴 때는요, 생략 가능해요. 생략 가능.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우는 그냥 이렇게 말해도 뭐야? x겠지. 근데 이제 앞으로 뭔가 습관은 이거긴 해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문제가 중요해요. 그럼 x에 대해 내려가세요니까 한번 말해주려면 어떻게 쓰면 돼? 그러니까 식 말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x. x 3제곱. 네,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 그 다음에 5x 마이너스.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지. 이해돼? 자, 그 밑에 있는 문제, 자, x에 대해서 이번에는 올라가다 하니까 얘 뭐 하면 돼? 사실상 이렇게 반대로 쓰면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거인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뭘도 많이 쓴다고 그랬죠? 얘 많이 가잖아. 많이 못 쓰다는 거지. 자, 한 번 더. 오른쪽 위에 7번, 8번이 재미돼 있죠. 요런 문제가 나와. 자, 주인공 잘 봐. 주인공 딱 보고 내려가고 올라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를 쫄 필요가 1도 없어요. 주인공만 체크한다면. 누구에 대해서인지. 자, 누구에 대해서인지. x에 대해 내려가세요. y에 대해 올라가세요. 그런 문제.
같이 해볼까요? 자, 저랑 비교해볼래요? 자, 다시 이번 문제는 뭐다? x에 대해서 주인공 체크합니다. 내려가세요. 자, 이제 제 눈에는요 x밖에 안 보여요. x. 그리고 자, 내려가는 거니까 차수가 큰 것부터 쭉 쓰는 거잖아. 알겠습니다. 얘 첫 번째인가요?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맞아요? 이제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쓰나요? 많이 물어봅니다. 뒤에 쓰면 된다고요. 다시 말할게. x가 주인공이란 말은 y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5랑 마이너스 y랑 다를 게 없어. 그래서 숫자처럼 취급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센스 있게 요 y 쪽도 굳이 쓴다면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얘도 내려가면 좋겠죠. 그러니까 얘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센스 있게 이렇게 내려가게끔 예쁘게 정리 쓰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셨나요? 자, 이제 반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인공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지울게요. 자, y로 한번 가봅시다. 자, y에 대해서 올라가세요. 자, y밖에 안 보여요. 제곱, 하나, 이렇게. 자, 올라가는 거니까 맨 왼쪽에 뭐 써줘야 돼? 상수항이니까 이거 맞나요? 이거 세 개를 이렇게 역시나 또 보기 예쁘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기 예쁘게 쓴다는 거지. 아, 쌤, 근데 여기서는 안 올라가나요? 여기는 굳이 올라갈 필요는 없긴 해요. 왜냐면 지금 누구만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y만 올라가면 사실 x는 필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둘 쓸 차례죠. 색깔 좀 바꿀까? 자, 얘네 둘이가 1차 맞나요? 그리고 뭐 남았지? 2차 남았나? 요거 혹시 이렇게 나오셨나요? 약간 다르게 어떤 거요? 그 5가 파란색을 네임타서 오른쪽 아, 이것도 올라갔어요. 그거는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습니다. 또 이제 또 순서가 바뀌었어요. 아, 얘네들의 순서가 바뀌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썼다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그것도 뭐 저랑 다르게 맞다고 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리를 또 추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또 추가 설명인데, 자, 봐봐. 여기 파란 색깔 보시면요. 얘네 둘은, 초록 색깔 보시면요. 얘네 둘은 지금 둘 다 몇 차예요? y에 대해서. 자, 이게 동점이잖아. 보통 이럴 때는 느낌와 이렇게 보통 또 두지 않습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일하기 때 그 인수분해, 그러니까 분배하기 전으로 묶어주는 것까지 해주는 게 국룰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묶을 줄 알죠? 이렇게 묶는 거 뭐 배웠잖아. 분배 없이 뒤로 하는, 혹은 인수분해라 불러요. 이런 것도. 이렇게 써주는 게 국룰이에요.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너가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써주는 것도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답안지가 딱 이렇게 나왔어요. 답안지 스타일. 할 수 있겠어? 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까지 하고 싶시다. 뭐 다음 장도 똑같은 내용인데 자, 넘어갈게요. 정리하는 내용. 자, 다음 장은요, 농담 아니라 올 중학교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설명도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일단 써볼까요? 이 내용은요,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와요. 중학교 2학년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다음식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할 줄 아시죠? 아니, 할 줄 알잖아, 이미. 그래도 간단하게 밑줄만 쓸까요?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는 뭐다? 요게 가장 기본인 거 아세요? 동료만끼리 한다는 거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뺄셈 할 때는 하나 주의해야 되는 게 빼는 항에 뭐를 요거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요거 뺄셈 할 때 여기 뒤에 다 뭐 해줘요? 분배, 그러니까 이게 분배한다는 말이 저 말입니다. 저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바꾼다는 말이 마이너스를 분배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아, 이게 알잖아요. 뭐야 이게? 뭐 알는데. 그리고 자, 한 번 더. 혹시 그 덧셈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법칙이라 부르는데 혹시 되는 거 아세요? 첫 번째, 덧셈은요, A 더하기 B랑 B 더하기 A랑 어때요?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교환 법칙이라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환 법칙입니다. 자, 마찬가지 혹시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괄호의 역할이 뭐예요? 먼저 하세요 그 말이잖아. 자, A랑 B를 더하고 C를 더한 거랑 다시 B랑 C를 더하고 A를 더한 거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거 같다는 거지. 이런 걸 어려운 말로 결합 법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 결과를 이해했다면 이 경우에 괄호 없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죠. 괄호 없이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이미 알고 있잖아. 심지어 문제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15번, 16번. 너무 쉬운 거 아니는데도 제 스타일입니다. 15번, 16번. 지금 저기 뒤에 친구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15, 16. 지금부터는 말하지 않아도 정리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답안지는 정리가 돼 있어 그냥 무조건. 그리고 정리가 안 돼 있자면 참을 수가 없어요. 못 참겠어 또 막. 으악 해야 돼요 저한테. 나한테는 공원이라고 정리 안 해주면. 저에게는 공원입니다. 됐어요.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볼까? 자, 얘 우리 갈 게 뭐 있냐? 플러스는 그냥 더하는 거 아시죠? 계산하시면 뭐 나와? 좀 읽어줄래요? 와,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잘해야죠. 잘해야죠. 자, 밑에 있는 거는 자, 뭐를 조심해라? 마이너스 N을 분배해서 부호를 싹 다 바꾼다고 배웠잖아. 그 다음 역시나 동료함기 해보시면 정답 혹시 뭐 나오세요? 네, 일단은 저희 답안지에서는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다음번에 채점하실 때 이거는 당연히 맞는 겁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괜찮아요? 오른쪽에 21번 문제. 같은 말이죠. 21번 같은 것도 뭐 중학교 때 종종 나왔었죠. 위에 A, B가 써있네요. 식을 대입하는 문제. 그나마 어려워 보이는 21번 할게요. 다 풀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문제가 중학교 컨셉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말하잖아. 생각보다 진짜 이게 두꺼운 책이긴 한데 막상 완전 새로운 건 그렇게 막 다 새롭진 않고. 자, 그럼 일단 정답부터 한번 물어볼까요? 정답 혹시 뭐라고 하세요? 잠시만요. 뭐라고요? OX제곱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애초에 지금 OX 제곱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3차 항 혹시 하나 있는 거 아세요? 맨 앞에가 A가 2X 3제곱이거든요. 지금 뭔가 좀 차수가 좀 이상한데. 잘못 봤어요. 다시 한번 해볼래? 시간 드릴게요.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오늘은 아마 곱하기 좀 초반부 내용까지만 하고, 네. 생각보다 근데 좀 너무 여유 부려가지고 많이 못할 것 같긴 해. 대충 오케이. 다음 시간부터 채점해보시면 빨리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말했지만 사실 그게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쉬운데요. 그러니까 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자 그렇게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이거 알죠? 자 여기 A 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입하는 거 맞아. 근데 알잖아. 우리 식 대입할 때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 거 아세요? 반드시 뭐를 쳐야 돼? 이거 꼭 명심하세요. 중학교 내용인데 우리 이거 대입법, 그러니까 식을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치고 대입하는 겁니다. 한 번 더. 얘도 마찬가지야. 요 B자리에다가 요 식을 대입하세요 문제인데 이것도 괄호를 꼭 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괄호 쳐서 대입하면 뭐 그다음부터는 알잖아. 그러니까 중학교 문제야. 이거 뭐 농담 아니라 중2도 풀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뭐 또 전부 분배해서
정리해서 동료학끼리 쭉 더하세요. 뭐 그런 문제입니다. 한번 더 해볼까? 24번 맨 밑에 있는 자, 이 문제 풀고 한번 끌어갑시다. 24번입니다. 오늘 진짜 근데 목차 소개가 길었나? 뭔가 진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좀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자, 24번 문제도 마찬가지 문제.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풀이 팁 하나 드릴 게 있죠. 어디 좀 풀어주세요. 그래야 됩니다. 숙제할 때 칸 없으면 딴 데 푸세요. 편하게. 괜찮으니까. 근데 요즘에 좀 미리가 생겼어요. 뭔가. 네. 잠깐만. 그러고 계시구나. 자, 다시 적으세요. 이거 미리 말해줄게요. 이거 있잖아. 지금 여기다가 A, B, C에 쭉 대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근데 혹시 아마 이거 중학교 들어본 적 있지 않나? 근데 너가 요 식에다가 대입하려고 하니까 다른 데에 써야 되는 식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윤종아. 이게 저희가 대입할 식인데, 자, 이것도 필기해봐. 우리가 앞으로 또 이제, 그러니까 이 대입 관련해서 좀 드릴 말씀 몇 개 있어요. 너가 앞으로 보통 높은 확률로 대입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대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럼 뭘 보통 문제냐면요, 쓸게요. 간단히 보통 정리를 먼저 하고 보통 대입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정리를 먼저 하고.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식 봐봐. 이 식 혹시 한번 정리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걸 너가 여기다가 대입할 이유가 없어. 왜 여기다가 대입하면 너무 빡세요. 지금 너가 말한 대로 그 옆에까지 가야 되는데 얘를 한번 정리해 보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해볼까? 2a 빼기 6b 더하기 6b 더하기 3c거든요. 심지어 지금 6b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거밖에 안 나와, 친구야. 이거밖에 안 나오면 그 다른 프린트가 필요가 없죠.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자, 한번 정리해보시고 마무리 지어볼게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너가 푼 것처럼 하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실수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먼저 하잖아. 정리는 습관이다. 말해서 하는 게 그냥 정리하고 싶잖아. 이걸 막 여기다 간다. 예쁘게 하고. 영심에 앞으로 대입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영수이 정리할 거 없냐는 거지. 그러니까 순수한 대입 문제는 절대 안 나와. 영심에 너한테 그냥 대입해라는 절대 안 나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야. 항상 말하지만 1학기 내내 말했을 거야. 보통 대입하세요 문제 그냥 안 나와. 뭔가를 배우고 나서, 정리를 배우고 나서 나오는 게 대입하는 문제거든. 자, 이제 A 자리에 대입하시고 C 자리에 대입해서 분배해서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3x 세제곱 네,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풀진 않을게요. 자, 여기 A 자리에다가 요거 바로 쳐야 됩니다. 한 번 더 C 자리에다가 요거 어디냐? 요거 해서 분배해서 와 이렇게 하세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자, 정리 좀 쉬었다 할까요? 지금 시간 11분인데 20분만 쉬죠. 좀 쉬었다 하시죠.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더 기회 드릴 테니까 오늘은 아마 교우 숙제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미리 말할게.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수요일까지 오답을 좀 마저 써와. 프린트. 오케이? 믿고 맡기는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좀 쉬었다 할게요.